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그대에게입니다. 자, 어제 이제 클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매우 긍정적인 의견들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클로봇이 6월 24일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로봇도 5월 13일에 제 종가 18,980원이었는데 5월 15일에 21,500원 그거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23,65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0% 가량의 상승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6월 24일 68,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구간에서 돌파 흐름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 두산 로보틱스도 6월 4일 그리고 6월 24일 연일 신고가 보여주면서 오늘 38% 상승하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텍도 40%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50% 실로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이 T3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T3 6월 24일 2270원까지.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넣어놓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비록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리스크 관리 구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표기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링크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다 대응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사피엔 반도체 있죠. 한 10% 정도 상승한 종목들.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6월 24일 26,75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6,750원까지 한 19%가량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나중에 타점이 오면 다시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항상 이 시트 무료로 다 공개를 해놓고 누구나 보실 수 있다고 했죠.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이 구글 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신청서가 나옵니다.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부방 운영되는 그 종목들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해당 공부방으로 조금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잘 맞으실 거예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이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100% 무료로 구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어떤 종목들이 추가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 참고로 이 공부방에서 6월 23일 바로 어제였어요. SP 시스템스 7,600원일 때 오후 3시에 장중에 안내 드렸습니다. 자, 이 엑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마감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가는 종목들은 이 공부방에서 조금 단기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6월 23일에 SP 시스템스 3시에 안내 드렸고, 자, SP 시스템스 6월 24일. 자, 오늘 바로 8,38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가량이 올랐습니다. 이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오른 거죠. 자, 해당 종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 추세 돌파가 좀 임박되어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영상 하단에 후반에 살짝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SP 시스템스예요. 자, 뿐만 아니라 6월 10일에 하나 시스템, 6월 18일에 79,000원까지 51,500원에서 79,000원까지 37%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공부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부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드리는 겁니다.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목적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때는 비중을 너무 높게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한 종목마다 내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원금의 5% 정도 미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마이너스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종목이 플러스 10%가 났어요. 플러스 10만원일 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새로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항상 제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 원금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이걸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0만 원을 원금을 손실 없이 회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진행한 이벤트 있잖아요. 5월 관심 종목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정답에서 한글과 컴퓨터 정답을 맞춰주신 원래 5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정답자분이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3분을 숫자할 것도 없이 3분께 모두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상품권을 결제해가지고 기프티콘으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실물 상품 교환권으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간간히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겠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살짝 의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48,850원 종가입니다. 48,850원. 자, 오늘 위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위치가. 충분히 주가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이라는 기간이라 굉장히 큰 폭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적자가 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연속적인 적자를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를 좀 끊어내면서 단기순이익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6천억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천억 원 정도 8천억 원이 나오면서 이 손익분기점의 근사치까지 다 달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이유들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튬 가격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튬 가격 말고 우리 원유, 기름, 원유 가격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에다가 사우디, 중동 그리고 미국에다가 원유를 수출해 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정제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10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중동에서 사올 때 배럴이지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00원에서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이 10일에서 20일 기간 동안 한국으로 오면서 운송을 해서 오면서 국제 원유 유가가 떨어지면서 한국에서 가격이 900원이 됐어요. 1리터다. 자, 그러면 1,000원에 사가지고 900원에 팔아야 되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100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동에서 1,000원에 사왔던 거 다 팔고 나니까 이제 중동에서 유가가 떨어졌다 했잖아요. 1리터당 900원, 800원이 된 거죠. 800원에서 갖고 오는 기간 동안 이게 다시 900원까지 올라오면서 또 100원의 이익이 남게 됐습니다. 리터당. 근데 갑자기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거품 물고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했을 때 2,000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갖고 왔는데 2,000원이 됐는데 2,000원에 잘 팔다가 2,000원에 그동안 잘 팔았었어요. 판매가가 좀 더 높아야겠죠. 2,200원에 잘 팔았었어요. 2,200원에 팔다가 갑자기 이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되네요. 1,900원, 1,500원, 1,000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판매가가 9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이 2,000원에서 팔려고 사왔었던 이 기간 안에 사왔던 이 원유에 대한 손실분이 2,000원에 사왔던 게 900원에 팔리게 되니까 손실분이 커지게 되죠. 이게 만약에 리튬이라면 2차전지 소재의 가격 변동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국제 리튬 가격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소재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가지고 그 가격에 파는 이제 가공에 대한 적당한 가공비만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1분기에 확인이 됐던 겁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게 되면 주가는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높게 되겠죠. 자, 특히 유럽에도 양극재 물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적자를 좀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폭이 컸지만 모두가 노력해 1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단기 순이익은 흑자가 아니었어요. 영업이익만 흑자였어요. 2분기와 남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위해 오늘은 반드시 적자 사슬을 끊어내겠다. 전기차 판매 둔화 이런 것들이 배터리 필수 소재인 양극재 판매량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2,9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하반기에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로 공급망 다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양극재, 리사이클
이 수직 계열화도 경쟁사와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미드니켈, 리튬, 망간 이런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것이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은 2000년지형 3원계 양극재의 전구체 생산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에서 가공을 하면은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에코프로 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 주주가 에코프로로 나와 있잖아요. 43% 정도. 자, 여기 보시면 신규 고객으로 납품이 시작되면서 그린에코 니켈 법인 연결 판매이 예상되는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7월 중에 편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러게 되면 이 밸류체인 구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지만 신규 수주 가시화로 본격적으로 판매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동시에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후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제 전기차 시장 배터리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2차전지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전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로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고, 10대의 모델 Y 차량을 투입해서 소수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성공적인 시범 운행이었다라고 합니다. 복잡한 그런 교차로는 피하고 사고에 대비해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대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로보택시가 전기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로보택시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시용 테슬라 수요가 증가되게 된다면, 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되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시장의 공급망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에코프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이런 여러한 모멘텀들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밀집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도 원동력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는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본 다음에 대응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항상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2대1로 잡았어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이 기대 수익률이고 이 리스크 관리 구간이죠.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4%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정도로 잡고 1이니까 30% 기대 수익률로 잡도록 할게요. 여기 하단의 지지 구간으로 리스크 관리 가격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마이너스 15% 타이트하긴 하네요. 마이너스 15% 정도가. 일단은 이 41,000원 부근으로 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참고만 해주시고, 만약에 41,000원이 먼저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 처리를 할 거고, 여기 터치를 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한 영상들은 여기 링크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부방에 나간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 바로 이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큰 폭으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에서도 강하게 수급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가 또한 최근에 강세, 저항 구간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견고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핫한 AI 가속기, 여기서 PCB, 이 가속기에서 GPU잖아요. 그래픽카드. GPU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 기판이 칩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라우팅으로 이 PCB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이 PCB를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공급업체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입지가 높은 기업입니다. 아마 이 종목 조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종목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랑 전망, 이런 실적 전망들은 기업의 가치가 미리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죠.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전망이 높아지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미리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의 가속기로 인한 이 GPU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이 공장이 4분기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미리 반영이 되기 직전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부방에는 해당 종목들 예전에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주소 클릭하셔서 공부방 입장은 누구나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영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시장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